우리가 빛의 혁명을 이끈 국민들이 어느 댓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가 5천을 해달라고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버티면서 내란 세력을 진압을 하고 그 이재명 정부를 세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검찰개혁이거든요.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 이상 검찰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바로잡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국민의 지엄한 명령과 요구를 저는 권력자들이 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다 순한 양처럼 굴기 때문에, 입안에 혀처럼 굴기 때문에. 지난주 갑자기 이런 안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뒷머리를 큰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안이 나올 수 있을까? 검찰 권력의 그 폐해를 직접 몸으로 경험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 이런 안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어? 그날 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하여튼 그래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안이 나가자마자 많은 민주 시민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정부안을 보자고 우리가 그 추운 겨울날 거리를 지키면서 내란 세력을 제압을 하고 민주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지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민들 덕분에 저는 대통령이나 총리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이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감사드리고 박수를 쳐주고 싶고 최종적으로 정말 완전하고 철저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정말 쉽게 원칙적으로 추진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엊그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두 개의 법안을 보고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다시 직면을 해야 되는지 충격과 함께 굉장히 답답함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함께 사퇴한 6명은 같은 의견이었고요. 절대 이대로 검찰개혁이 흘러가도록 특히 추진단 내에 사실상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법무부 검사들과 민정수석 이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검찰개혁은 좌초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저희가 공유를 했기 때문에 뭔가 강한 임팩트를 주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단으로 사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차례 우리가 법안을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된다. 법안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의견을 주면 또 그쪽에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법안이 만들어서 넘어오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추진단에서는 계속 입법에 뭐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저런 그 내부 논의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성안된 법안 자체를 저희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5시 반에 그 추진단에서 법안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입법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법안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성안된 법안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법안을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듣고 쭉 훑어봐도 너무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논의해서 다수 의견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한 것이 뒤집혀진 것이 많이 있었고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또 전문가들이 보면 이거는 곳곳에 검사들의 시각이 배어있는 이런 조항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법안을 싹 걷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입법 예고가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수청의 수사관은 일원화돼야 된다. 네. 그래야만 수사에 열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수사관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 그게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는데 이게 뒤집혔단 말이에요. 검찰청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예. 상하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뒤집힌 것이고 또 하나는 중수청의 그 수사 범위가 지금 구대범죄로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국가수사본부가 원칙적인 수사기관이고 이것은 특별수사기관이거든요. 전문화된 특별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부패 경제범죄하고 내란 외환죄만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구대범죄로 넓혀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패 경제범죄만 해도 수사 대상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수사본부도 뭐 개별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부패 범죄라든가 그 공안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광역수사대가 구성이 돼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야에서 중수청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경합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중수청의 수사 우선권을 주게 되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중수청이 보더니 아, 저 사건
우리가 가져와서 수사를 하면은 폼이 나겠다. 돈벌이가 되겠다. 아니면 정치나 경제, 사회에 큰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가로채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수사가 중지가 되고 사건은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우선권을 기준을 법에 만들자. 이게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개된 법안을 보면 중수청에 우선권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사 대상을 9개로 광범위하게 넓혀놓고 말 그대로 중수청은 원하는 사건을 골라서 수사를 할 수 있고 국수본이 수사를 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줄을 대가지고 중수청을 통해서 사건을 뺏어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검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니고 그 정점, 그 법안 성안 작업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봉욱이다. 그 중수청법 이게 행안부 장관 소관이지 않습니까? 공소청법 법무부 장관 소관인데 법안 입법 예고 이후에 나온 두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두 장관은 넘어갔거든. 그리고 디펜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봉욱이나 그 검사들은 뭐 본인들이 이런 안을 내놓고 또 의견을 같이 하는 장관들을 통해서 설득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아마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검 중수부의 몸을 담았던 특수부 검사들의 오랜 꿈이 중수부가 아니고 대검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봉욱 현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검 차장으로 있어요. 청와대의 검찰개혁 안이라고 제시했던 안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그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오랜 꿈을 여기 이제 중수청 모델로 담아가지고 이것을 제시를 한 거죠. 다만 이제 이게 대통령과 총리의 이름을 팔면 그래도 이것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모든 검사들을 다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검찰이 하는 것은 다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법사에 나와서. 그것은 오만 중에 오만이라고. 오만 중에 오만이죠. 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과 행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뭐 법무부에 둘 거냐, 막 이런 얘기가 오고 할 때 법무부 장관은 이거 법무부에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극적인 용어로 법무부 장관이 지금 대통령 앞에 무덤을 파고 있다, 구덩이를 파고 있다 이런 자극적인 표현도 했는데 넘어갔는데도 그 이후에 보면 보안수 사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법무부 장관은 이 민주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와는 전혀 동떨어진 언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일종의 권력자의 저는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권력을 잡기 전에는 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 내가 가면 개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장관으로 취임을 해서 가게 되면 검사들은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보면 사실 검사들이 유능해서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다 순한 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왜 개혁을 해야 되지? 그리고 유능하니까 이 사람들 잘 데리고 일하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컨트롤해서 절대 권한남용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거기에 저는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의 검찰,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도록 한 검찰이 누굽니까? 노무현 정권 때 검찰이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문재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박살을 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서 거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죽일 뻔했어요. 그 법무부 장관이 계속 그 장관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계속 합니까? 검찰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유한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검찰의 칼날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겠어요? 지금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갑니다. 그걸 모르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은 믿을 만하다, 착하다, 문제를 안 일으킨다. 이건 너무 단견이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절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결합해서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 생명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달라고 하는데 그 앞장서서 개혁을 추진해야 될 장관이 내가 데리고 있는 검사들, 내가 데리고 있는 검찰은 문제가 없으니까 국민들은 그냥 믿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고 글쎄요. 저는 민심을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권이 바뀌면 즉시 검사들은 현 정부 인사들을 칩니다. 제가 그건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럴 위험성을 법무부 장관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력자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있는 한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지난 정부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그런 비극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권력에 취해서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일단 총리실 밑으로 이 과제가 들어가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일과제를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총리가 떠안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총리가 대통령 못지않게 바쁘고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고 개혁 과제고 이 정부의 명운과 대통령과 또 많은 집권 세력에 참여하고 있는 고위직 관료 정치인들의 명운과 관련된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그러면 총리가 특별히 챙겨야죠. 검찰개혁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민정수석이 챙길 게 아니고 저는 총리가 챙겼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안은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스타디를 해가지고 원칙을 정하고 이대로 나가고 있는지를 저는 매주 한 번씩 총리 스스로 챙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들어보면 결국은 민정수석이 다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알았는데도 이런 안이 나갔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거는 국민들한테 정말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정부나 집권 여당이 지금 그 가는 길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잘 가기를 원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이라든가 강선우 의원 사건이라든가 그 전에 이춘석 법사위원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터지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데 터진단 말이에요. 집권 세력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모든 깨끗한 사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처음에 깨끗한 사람도 들어가가지고 권력을 주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패에 물들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은 그런 정보를 다 모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집권 3년 차를 넘어서 4년 차 정도 가면 이제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은 바로 집권 세력을 향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패턴이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사적인 일종의 학습이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 정부는 그런 위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100% 그것은 다시 함정에 빠집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이 두 개의 안은 더 이상 고쳤을 수 있는 안이 아니다. 이건 폐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은 지난 여름부터 민주당에서 그 특위에서 거의 3개월 넘게 논의를 해서 만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이 안은 폐기를 하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원안으로 해서 법안을 성사시켜야 된다.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점은 사실 썩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내에도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특히 검사 출신 율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도 많이 있고 저는 이분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출신 율사위원들 중에서는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쪽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검사 출신 중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원론적이고 철저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이고 그냥 율사 출신 중에는 김용민 의원,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그리고 다행히 지금 그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의 나머지 율사 출신 의원들은 특히 검사 출신 이 의원들은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정말 철저한 검찰개혁 법안을 완성시키는 대로 나가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의 감시와 요구,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선거라는 큰 국가적 대사를 앞에 두고 이런 안을 저는 던진 것이 모종의 검찰 세력에 의한 어떤 음모가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을 던져버리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뜻이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갑시다. 이런 그 지지자들과 아무리 대통령 뜻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고 갈등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안으로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면 대응을 해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는지 이런 갈등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만약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와
당 사이에 이제 분열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노리고 뭔가 정치적인 노림수에 근거해서 이 법안을 이때 내민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수차 지적을 하지만 이게 설 전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지방선거 때문에 법안 작업이 지지부진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0월 2일 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법 시스템이 출범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이들이 저는 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현재 검찰 조직, 검찰의 힘을 유지하는 이런 음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에서 법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법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법,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서 이거를 저는 설 전에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된다.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